여러분, 오늘 정치권은 단순한 소식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9일 오전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때 차기 주자로까지 거론되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단 한 번의 최고위 결정으로 당에서 전격 제명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발표 직후부터 정치권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당원 게시판 사건이라는 익숙하지만 무거운 이름 아래 국민의힘은 결국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택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에 그리고 표결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찬성 7표, 반대 1표, 기권 1표.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던 듯 했습니다. 이로써 한동훈 전 대표는 정계 입문 26개월 만에 당적을 박탈당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장관에서 정치인으로 전향한 이후 그의 행보는 늘 화제였고 동시에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단순한 갈등이나 징계가 아닙니다. 향후 5년간 복당조차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이번 제명은 정치적 사망 선고에 가깝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회의 전 과정의 분위기였습니다. 오전 9시 정각에 시작된 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는 공개 발언에서 한 전 대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최고위원회 발언이 끝난 뒤 회의는 조용히 비공개로 전환됐고 그로부터 불과 35분 후 정치사의 한 장면이 결정됐습니다. 과연 이 결정은 당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내부 권력 구도의 잔혹한 결과였을까요? 지금부터 그날 회의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결정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통상 비공개 회의는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전략기획부총장, 홍보본부장 등 당직자들도 함께 참석해 당 주요 결정에 대한 의견을 낸다. 하지만 이날 비공개 회의에는 장 대표, 송 원내대표, 신동욱 김민수 양향자 김재원 우재준 조광한 최고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최고위 의결 권한을 가진 9명만이 참석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선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이 두 번째 의결 안건으로 올라왔다. 앞서 당윤리위원회는 지난 14일 당원 게시판 사건에 연루됐다는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게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결정을 내렸다. 당원 게시판 사건은 2024년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한 전 대표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했다는 의혹이다. 윤리위의 제명 결정은 최고위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뭔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 전 대표 제명안에 대한 찬반 의결은 거수 표결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가 반대 의견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고 묻자 우재준 최고위원만 손을 들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우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졌던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사람 한동훈을 제명하는 건 당의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다른 참석자들의 별다른 반응이 없자 우 최고위원은 반대 표결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 비공개 회의장을 나가려고 했다. 한 참석자가 그래도 회의에는 끝까지 참석하는 게 예의 아니냐고 말했지만 우 최고위원은 그대로 회의장을 떠났다. 우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 끝까지 남아있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나왔다고 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기권 의견에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향자 최고위원이 찬성 의견에도 손을 들지 않으면서 기권표로 집계됐다고 한다. 찬성 의견에 표결한 참석자는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 정 정책위의장, 나머지 최고위원 4명 등 7명이었다. 비공개 회의는 오전 9시 52분 끝났다. 한 전 대표 제명안 표결이 17분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다. 회의장을 나온 장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당대표실로 향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의결 절차에 맞게 의결했다며 비공개 회의 때 특별한 의견은 없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비공개 회의 때도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히 앉아 있다가 거수 표결 때만 팔을 올려 찬성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통일교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을 촉구하며 8일간의 단식에 나섰다가 병원 치료 후 전날 당무에 복귀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의 건강이 아직 원상태로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데다 장 대표 본인도 사안의 무거움을 느꼈던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과거 한동훈 지도부에서 사무총장, 최고위원 등을 지냈지만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두 사람의 사이가 소원해졌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국 정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순간에 대한 정치학 교수의 솔직하고 날카로운 분석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소식을 접하고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이 이렇게까지 당의 운명을 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 표결로 내려진 이 결정은 찬성 7표, 반대 1표, 기권 1표라는 숫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한 전 대표가 법무장관 퇴임 후 정계 입문한 지 불과 26개월 만에 당적을 잃은 이 사건은 한국 정치의 잔혹함을 다시 보여줍니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5년 복당 금지라는 사실상의 정치적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 정각에 회의를 열었고 장 대표는 공개 발언에서 한 전 대표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장 대표와 송원석 최고위원들의 공개 발언 후 9시 35분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실은 통상 당직자들이 함께하는 공간이지만 이날은 의결권 가진 9명만 남았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안은 두 번째 안건으로 올라왔고 윤리위원회의 제명 권고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당원 게시판 사건, 즉 가족 관련 비방 의혹은 2024년 11월에 오래된 이야기인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최고 수위 징계가 집행됐을까? 윤리위 결정이 최고위에서 최종 확정되는 구조는 형식적으로는 민주적이지만 실제로는 당권파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도구입니다. 뭔지 취재처럼 거수 표결에서 반대 의견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재준 최고위원만 손을 들었다는 장면은 극적인 동시에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우 최고위원은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사람을 제명하는 건 당의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당내 아직 살아있는 양심을 대변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이 침묵하자 그는 회의장을 떠났고 끝까지 남아있는 게 의미 없다는 말은 당의 폐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의 기권은 조용한 저항이었고 찬성 7표는 장동혁 - 송원석 - 정점식 라인과 나머지 최고위원들의 단일 대오를 확인시켰습니다. 17분 만에 끝난 속전속결 표결은 민주적 토론이 실종된 당의 현 주소를 드러냅니다. 회의 후 장 대표가 기자들 질문에 무답으로 지나간 모습, 김민수 최고위원의 특별한 의견 없었다는 말은 당이 이 결정을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반증합니다. 장 대표는 단식 후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무거운 결정을 내렸고 과거 한동훈 지도부의 핵심이었던 그가 이제 한동훈을 제명하는 위치에 있다는 아이러니는 정치의 무상함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점은 권력투쟁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한동훈 제명은 단순한 개인 징계가 아니라 윤석열 계열의 잔재 청산 작업입니다. 당은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한동훈을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아직도 친윤 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당의 미래를 스스로 좁히는 선택입니다. 우재준 최고위원의 반대와 양양자의 기권은 당내의 친한동훈 또는 온건 보수 세력이 아직 상당수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분열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순간부터 국민의힘은 총선 전까지 내부 갈등 관리에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은 정치 입문 이후 빠르게 상승하며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됐지만
이제 당적을 잃으며 정치적 고화가 됐습니다. 그가 오후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새로운 정당 창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독자 노선을 걸으며 제3지대 세력을 규합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한국 보수 정치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보수 진영은 재편 기로에 서 있었는데 이번 제명으로 친윤 세력이 단기적으로 승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의 외연 확장을 가로막는 자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한동훈을 내치면서 당은 중도층과 젊은 층에게 더 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이런 식의 제명과 추방은 자주 반복됐지만 성공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과거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친박 청산 과정에서 당은 분열과 쇠퇴를 겪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길을 걷는다면 국민의힘은 다음 총선에서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동훈이 독자 세력을 형성한다면 보수표 분산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현재의 여당은 위기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단식 투쟁으로 민주당을 압박했던 그는 이제 당내 통합이라는 더 큰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건강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무거운 결정을 강행한 그의 정치적 부담은 상당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드러냅니다. 파벌 중심의 당 운영, 충성 중심의 인사, 토론보다 표결 중심의 의사결정은 정당 민주주의를 후퇴시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기회에 진정한 쇄신을 해야 합니다. 한동훈 제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갈등이 발생했는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한동훈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한국 정치의 다음 장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당내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